예전에는 박수. 왜요? 아니 근데 진짜 내 매준이하고 우리 사는 거의 모든 여자들이랑 이렇게. 레전드. 공부하겠습니다. 자,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라는 이호철의 작품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발소 문이 열리고 또 손님 하나가 들어섰다. 어서 옵쇼오. 가위질을 하던 박씨가 들어서는 손님을 거울 속으로 힐끗 보며 상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상투적이라는 게 뭐죠? 시끄럽게. 시끄럽게? 아닌데요. 몰라요. 늘 하던 방식대로 그런 뜻이에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상투적이야? 말은 뭐냐면 야, 너무 정해진 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야. 알았어? 뭐 참신하지가 않다, 색다르지 않다, 평범하다, 늘 정해진 대로 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니? 항상 하던 대로 그런 뜻이야. 상투적인. 어서옵쇼. 문가에 서있던 이발소 소년도 어짜에 악센트를 주며 경쾌하게 소리를 질렀다. 빨리 됩니까? 빨리. 들어선 녀석은 이발소 안을 휘둘러보며 다짜고짜 급하게 물었다. 네, 얼른 됩니다. 얼른 입쇼. 앉으십시오. 올백을 한 머리에 포마드를 뭉태기로 바르고 번들번들하게 영양이 좋게 생긴 박씨가 역시 돌아보지 않고 가락을 띄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렇게 즐겁기만 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소년이 손님의 등 뒤로 가 서서 상의를 벗겨드리려고 했다. 똑똑히 얘기해요. 똑똑히. 빨리 되는지 빨리 될 수 있는지. 비로소 박씨가 가위를 든 채 돌아보았다. 맞은편 긴 소파에 양말 신은 구두 두 발을 올려놓고 비스듬히 모로 누워서 한 손으로는 발바닥을 주무르며 못다 읽은 조간신문을 뒤지고 있다가 어느새 신문지를 허공에 공중 든 채 깜빡 잠이 들었던 주인도 눈을 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신을 차리려고 하며 두 발을 여전히 소파 위에 놓은 채 꾸물꾸물 일어나 앉았다. 사람이나 좀 똑똑히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빨리 될 수 있어? 그 녀석은 박씨 앞에 삿대질을 하듯이 또 거신 소리를 질렀다. 검초록색 잠바에 통이 좁은 깜장색 바지 차림에 서른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짧게 깎은 앞머리가 가지런히 일어서 있고 손에는 우리 굵은 깜장 모자를 들었다. 칼칼하게 야인 몸매지만 서슬이 선 눈매를 지녔고 하관이 빠르고 얼굴색도 까무잡잡하다. 앞니에 금리 두 개를 해박았다. 구두가 인상적으로 서늘하게 생겼다. 구두방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는 구두에 불과하지만 일단 사람의 발에 신기면 구두도 그 주인의 위임과 더불어 주인을 닮아가게 마련이다. 끝이 뾰족하고 반들반들 눈길을 내고 있었다.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일어난 사건은 맞죠? 왜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 손님이 빨리 되냐고 물어본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직원들은 빨리 된다고 대답한 거야. 이해됐니? 근데 그게 무슨 적이었던 거야? 상투적? 상투적이었던 거지. 왜? 우리 주문하면 하지만 여기 음식 빨리 돼요? 돼요 이렇게. 그렇지? 사건은 그런데 그냥 넘어가질 않고, 그렇지? 확실하게 뭐 하려는 듯이 다짐을 받으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인물 간의 대화가 주로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은 그 손님에 대한 뭐가 드러나? 묘사가 드러나는 거야. 거기 중요하다. 잘 봐. 자, 그 마지막 부분이 어딘지 알겠지? 네. 검초록색 잠바에 여기서부터 알았지? 이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 자, 여기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보통이 아닌 사람처럼 보인다? 깐깐해 보인다? 이런 뜻이야. 그렇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 쓴 거야. 해투고 사근사근하고 무르고 게다가 병역 기피자인 박씨는 대번에 거칠한 얼굴이 되었다. 그래서 거칠한 얼굴이 되었다는 것은 뭐죠? 뭐야? 무슨 뜻이야? 거칠한 얼굴이 되었다. 무슨 뜻이야? 1번 피곤해졌다.
2번 까칠해졌다. 1번. 3번 긴장했다. 3번. 3번인 겁니다. 그렇죠? 3번인 거야.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약간 뭔가 긴장. 긴장한 거야. 그렇지? 더군다나 자기는 사실 뭐야? 맨 마지막에 각시 병역 기피자. 자, 병역 기피자들은 일반적으로 쫓기는 신세인 거야. 그렇지? 왜 군대를 가야 될 때 가지를 않고 도망 다닌 사람들을 병역 기피자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저 아십시오. 빨리 해드릴 테니. 얼마나 빨리 돼요? 몇 분이면 될 수 있어. 허허, 이 양반 참 급하기도. 뭐? 이 양반? 어따 대고 반말이야. 말 조심해. 자, 지금 인물 간의 대화가 드러나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뭔가 이 사람 특별한 직업이나 직종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느낌을. 앉았던 손님 두엇이 거울 속에 일껏 쳐다봤다. 그리고 거울 속에 눈길이 부딪힐 듯하자 급하게 외면을 갔다. 자, 여기서 왜 외면을 하죠? 싸울까봐. 자, 왜 외면을 하죠?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1960년대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죠? 박정희. 네, 군부 독재 정권 시절입니다. 이 군부 독재 정권 시절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민주주의화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합당한 어떤 것이 통하지 않는 계급과 계층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말 한마디면 빨갱이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야. 알았지? 그럼 그런 세상에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어떻게든 뭐 해야 돼, 김나연? 뭐 하느라고 수업하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비위를 맞추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저 친구 하고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피해버리죠. 선생님이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하더니 침묵 뱉는 거야. 버스 안에 하면서 뱉는 거야. 근데 소리가 너무 커.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쌍 욕을 하는 거야. 뭘 쳐다봐 이 빨개 새끼 뭐 이런 거 갑자기 큰 소리로. 진짜로. 그래가지고 들어봐. 그래가지고 내가 이따가 어떤 새끼 하려고 보려다가 딱 그 욕을 딱 하는 순간 안 봤어. 어떻게까지 안 봤어. 너 이렇게 안 쳐다봤어. 왜? 맞을까? 그치 맞을까봐. 야 이거 맞으면 어떡하지? 그러지. 그리고 빨리 내리고 싶어져. 버스에서. 마음 불편하고. 네, 지금 이게 외면하는 거죠. 알았지? 자, 그 다음 봐봐. 세발대의 두 소년도 우르르 머리를 이편으로 내밀고 구경을 하고 손이 빈 민씨와 김씨도 구석 쪽에 빈 이발 의자에 앉아 묵은 신문을 보다 말고 몸체만 엉거주춤 돌렸다. 청년은 다시 이발소 안을 둘러보다가 그 눈길이 주인에게 가 멎었다. 주인도 여전히 양말 신은 두 발을 두 손으로 주무르면서 마주 올려다봤다. 당신은 뭐요? 주인이요. 주인이면 주인이지 그 앉아있는 꼴이 뭐요? 도대체 이 사람들 정신 있는 사람들인가?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술 냄새가 약간 났으니 옳기는 한 소리인 것 같아서 주인도 후다닥 일어나 섰다. 보기 흉하게 몸체만 돌리고 앉았던 민씨와 김씨도 청년의 눈길이 그쪽으로 돌아오기 전에 화다닥 일어서고 세발대의 두 소년도 제자리로들 돌아갔다. 기운 오후에 느슨느슨한 분위기에 잠겨있던 이발소 안이 갑자기 서늘해졌다. 펑퍼짐하게 모로 누워있던 이발소 기구들도 삐죽삐죽 일어선 듯하고 지급법이야. 꼭 그렇다는 건 아니야. 알았지? 그런 뭐였다? 분위기였다는 거야. 자, 뭐가 느껴지는 분위기? 무서워. 긴장감. 긴장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인 거야. 펑퍼짐하게 은빛 금속 기구들이 성에서 번쩍번쩍했다. 맹렬하게 아픔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정신 번쩍 들었다. 주인이 나서면서 허리를 굽신하여 공손히 말했다. 하여간에 앉으십시오. 급하게 해드릴 테니까.
앉는 건 좋은데 하고 비로소 청년을 못마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낯색으로 마지못한 듯 주인이 가리킨 자리에 앉았다. 그 옆자리에 바로 박씨가 맡은 예순 가까운 관리로 보이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거울 속에서 청년과 눈이 부딪히자 관리는 슬그머니 눈길을 돌렸다. 자, 이 관리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뭐하에? 짐작하에 수그러드는 거야. 알았니? 자,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당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지 않고 자기보다 높은 지위나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알았지? 최대한 뭐하지 않으려는 부딪히지 않으려는 사회의 모습이죠. 그런 걸 소시민적 태도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야, 소시민의 반대가 뭐야? 대시민이죠. 대시민. 대시민이잖아. 대시민이 뭐야? 대시민이란 민족, 사회, 올바른 모습 이런 걸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소시민은 개인의 이익. 개인의 이익. 그러니까 봐봐. 이런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개인의 이익이 어때? 없어. 손해가 나잖아.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소시민적 태도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영희 알았냐고. 네. 뭐 까먹은 거 같은데? 보고 있어? 이 관리는 사흘거리로 꼭 요 시각이면 나타나는 단골심이었다. 손님이었다. 외정댁 분청에도 있었고 MC 구청에도 있었고 도청에까지 올라갔다 얼마 안 돼요. 해방을 맞았노라고. 해방이 된 것이 무척 섭섭한 듯이. 자, 이런 데서 어떤 태도가 드러나? 이기적 태도가 드러나죠. 친일파. 그렇죠. 이기적 태도. 그렇죠. 물론 이제 친일파 맞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누구 편에? 일제 편에. 이렇게 서는 거죠. 누구에게 이익이 되니까? 자기에게. 그렇죠. 언젠가 말하는 것을 박씨는 들은 일이 있다. 그렇다고 현재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직접 들은 일은 없다. 그러나 어느 모로 보나 관리인 것은 틀림없었다. 이 관리 얼굴만 보면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으로건 착각으로건 느끼게 되었다. 수치 작은 머리를 예쁘게 보로 빗어 올리고 키가 작은 비대한 몸집에 늘 허여멀쑥하게 해멀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묘사야. 들어설 때마다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고 목소리도 서양 사람처럼 잘 어울리는 낮은 바리톤 소리였다. 사흘거리로 오후 요 시각만 되면 나타나는 이 관리는 딱히 이발하려고 아니라 이 이발소에 이를테면 느슨한 오후 분위기에 잠기고 싶어서 이발 의자에 앉아 거울 속에 영양 좋게 생긴 자기 얼굴을 완상하며 완상 감상 같은 거야. 즐기는 거. 맹렬하게 아픔이 나고 싶어서 그리고 한 30분씩 늘어지게 안마가 하고 싶어서 드나드는 듯이 보였다. 가만 앞자리를 좀 더 자를까? 청년의 눈길을 피할 관리는 약간 미간을 찡그리면서 갑자기 노인투를 내며 박씨에게 말하였다. 왜 노인투를 낼까? 나이 많으면 뭐라고 표현? 그치. 나이가 많다는 것을 드러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알았지? 나이 많으니까 그래도 나한테 뭐라는 안 하겠지. 이렇게 하려고. 청년의 눈길을 피한 그 얼굴엔 박씨가 미안해질 만큼 좀 차가운 위험이 살짝 어렸다. 물론 박씨는 이 말 뜻을 알만하였다. 청년이 들어서기 조금 전까지 이 관리는 박씨에게 외정 때의 관리 생활과 현재의 관리 생활을 비교해서 지나칠 만큼 솔직하게 자상히 들려주면서 외정 때가 훨씬 좋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던 참이었다. 간접적이긴 하였지만 오늘의 관리 생활에 경멸과 조소까지 보내면서 그러나 이제 청년이 옆자리에 앉자 그 얘기는 이상 끝이라는 신호를 그렇게 기술적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물론 박씨도 알아들었다. 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잖아. 그지?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가 이 사회에 대해 뭘 가지고 있으면?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세죠. 그 불만을 드러내면 자기에게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건 무슨적 태도라고? 시민적 태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자연스러운 표정이나 역양이 박씨의 눈에는 무척 소심하고 소극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 소극적으로 보이는 표정의 저 뒤에는 세상이 험하면 험한 대로 세상이 유하면 유한 대로 일정한 자기 분수를 지니고
그 분수의 틀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완강한 자세. 30년쯤 관리생활에서 쩔어든 싶은 덕계가 앉은 완강한 자세가 번뜩이었다. 자, 이 말은 뭐야? 무엇이 자기에게 뭐한지를 유리한지를 이익이 되는지를 잘 아는 자세라는 뜻이야. 그렇지?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한지 아는 자세. 자기 분수의 외양과 타성에만 쩔어 있는 그러나 살짝 바람만 들어도 어느 울타리를 화다닥 우려닫는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몸에 익힌 것은 필경 자기 방어밖에 없는 듯하였다. 그래야 바람이 세지면 안으로 오므라드는 강도도 세지고 바람이 잔잔하면 살금살금 소극적으로 무리도 조금씩 하며 근무 시간 중에 1시간쯤 실내를 하여 이발소에 나와 느슨하게 거울에 나서를 보고 늘어지게 안마나 하고 한잠 자는 둥 마는 둥 하게 자고.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보면 주인이 막 서가지고 있을 때 되게 열심히 한 척해. 그러다가 여기 김군하고 이군이 좀 잘 정리하고 가 하고 가잖아. 갑자기 안 하는 애들 있어. 막 둘이 일하는데 사정이 있을 때 막 빠릿빠릿하게 열심히 해. 그러다가 사정이 피곤하잖아. 그러면 안 해. 막 이거 좀 하고 하죠. 네가 해. 이러면서 막 그런 애 있잖아. 그지? 그런 사람들이 처세술이 좋은 거죠. 사실. 그러나 세상의 엎치락뒤치락 바뀌는 속에서 30년쯤 쉬엄쉬엄 갈림길을 유지해오는 동안 외모만 남자다운 모습일 뿐 사람이 달고 날아져 싱거워 빠졌다. 살아간다는 일에 대한 근원적인 체념이 전체의 살아가는 가락으로 되어서 이발소 사람과 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솔직한 얘기까지 하게 되고 여기서 지나치게 솔직한 얘기는 뭐니?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어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화다닥 제 분수를 찾아 그늘지게 싸늘한 얼굴도 되고 물론 박씨도 알만하였다. 민씨가 청년의 옆으로 와서 낮은 목소리를 물었다. 아무래도 더 짧게 자르실까요? 그러시오. 거울 속에서 이건 또 뭐야? 하는 험악한 눈길을 하며 청년이 대답했다. 3부 정도로 할까요? 3부? 3부면 상고물이 아니야? 누가 3부를 알았어? 누구 국민학교 아동으로 알아? 이 양반들 정말 정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군. 3부가 뭐야? 아니 얼마 짧아요? 30% 정도 남겨놓는 거. 그렇지. 머리에 3mm? 에? 너무 짧은데? 3mm 아니야? 3mm면 어느 정도? 요 정도인가? 그냥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민씨는 덮어놓고 꾸벅꾸벅 사과를 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라로? 네 알겠습니다. 뭐라로 있는 말이야? 민씨는 처처 얼굴이 되어 대답을 못했다. 주인이 또 가까이 와서 두 손 마주 잡고 분명한 이유는 모르는 대로 양해를 구했다. 덮어놓고 굽신굽신 수줍은 표정을 짓고 사과는 묵직했다. 도대체 틀려먹었어요. 지금이 어릴 때인데 모두 희멀거게 가지고 말라 죽은 동태 누나를 해가지고 말이야.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구만. 주인은 또 꾸벅꾸벅 하면서 알겠다고 모르겠다고는 하고 알겠다고도 하고 뭘 알겠냐고 또 소리를 지를 것 같고 모르겠다고 하면 더 흥분할 것 같아서 한 손으로 두 귀를 서걱서걱 소리가 나게 긁으며 단지 소극적으로 시인하는 표정만 하였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작가는 그렇죠?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잖아. 근데 지레짐작으로 자신들이 지레짐작으로 바짝 엎드리는 거잖니, 그지? 복지부동하는 자세란 말이야. 이런 걸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 알았지? 비로소 청년은 조금 가라앉아졌다. 이발 의자에 척 기대어 두 다리를 중도에서 꼬아 한쪽 발을 껑중 뜨게 하고 앉았다. 주인은 어느덧 난데없이 나타난 영 귀찮은 것을 건너다 보듯 청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며 다시 소파에 가서 앉았다. 순간 청년이 다시 휙 돌아 앉았다. 여보 주인이 화다닥 일어섰다. 당신 이제 그 눈길이 보여? 뭐 말입니까? 당신 이제 날 어떻게 봤지? 미안합니다. 주인이 더욱 겁이 난 얼굴로 처참하게 창박해지며 대답했다. 미안해? 미안으로 통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굽신굽신하고 말이야. 뒷구석으로는 이걸 뭐라 해? 강량약. 아닌데? 강량약강이라고 그러냐? 요즘에 한자성어를 만들어줬어? 왜요? 면종? 복배라고 하는 거야. 면종. 짧아요. 야 어떻게 알겠지? 상식이지. 면종이 뭐야? 면종. 얼굴. 자 얼굴을 앞두고는 복종하는 듯하다가 복배는 뱃속으로는 배신을 품는다. 알았지? 면종 복배라 그런다.
반성을 하려면 철저히 하고 아니면 분명히 맞서든지 해야지.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미안한 통해? 안 통해 우리한테. 안 통하면 어쩐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대로 주인은 또 덮어놓고 우리든 우그러든 얼굴을 하겠다. 덮어둔다는 게뭔 말이야? 덮어놓고는 따져보지 않고 그런 뜻이야. 그치? 덮어놓고는 따져보지 않고 야, 이 사람이 누군지 지금 알아보려고 해? 안 알아보려고 해?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기는 거잖아. 이걸 덮어놓고 하는 거야. 우그러든 얼굴을 했다. 어느새 이러는 사이 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서늘하게 겁먹은 얼굴로 전염되었다. 모든 것이 이미 그렇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 손님들도 가니 콩알만해지고 세발대 소녀들이나 세면대라는데 우리는 그지? 면도하는 소녀들까지도 조심자고 걸음걸이 조심하고 시시하는 표정이 되었다. 어떤 손님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하여튼 예사 손님이 아니라는 것만 확실해 보였다. 예사가 뭐야? 보통. 다시 거울을 향해 돌아앉은 청년의 머리에 민씨가 조심조심 가위를 들이댔다. 도대체 사람들이 나빠요 나빠. 정신들이 말짱 안 되어 먹었거든. 모두 비겁하기가. 청년은 또 이렇게 악악거리며 주저대다가 다시 거울 속에 민씨를 건너다 물었다. 당신 군대 갔었어? 네? 민씨가 기겁을 하다 허다닥 놀라 한참 만에 묻는 뜻을 알고 대답했다. 언제 제대했어? 87년 5월에. 87년? 아니 저 그러니까 50 하고 민씨는 한손가락으로 재빨리 셈을 해보고는 54년 6월입니다. 그 표정이 우스웠던지 청년은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보면 비로소 처음으로 빛이 굳었다. 그리고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제대까지 한 사람이 있으면서 왜 이 모양이야? 이 이발 좀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말이야. 도대체 당장 빨갱이들 나오면 어쩌려고? 100번 옳은 소리일 것 같아서 민씨도 겸손하게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자기도 제대 직후 갓 환도한 서울거리에서는 누나의 쌍심지를 돋우고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던 시절이 없지 않았다. 눈이 뒤집히고 미칠 것 같았다. 음식점마다 다방마다 술집마다 이발관마다 가는 곳에 이르는 곳마다 눈이 뒤집히게 썩어 문드러져 보였었다. 가는 곳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직부수고 행패를 부렸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이었다. 그런데 언 10년 세월은 그 모든 것에 쉽게 젖어들게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만 주저앉게 하였다. 자,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비록 넉넉한 살림은 못돼도 때로 가난에 쪼들리고 마누라가 짜증을 부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당장 편해서 좋았다. 너도 한테지 이제 좀 지나봐라. 세상 물정한 이때 올 것이니라 하고 40살이 된 민씨는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청년의 옆자리에 앉은 관리는 눈길을 어디가 놓아야 할지 몰랐다. 자칫하다 그저와 눈길이 부딪힐 것이다. 부딪히면 귀찮아진다. 거울 속에서 눈길이 그쪽으로 가다가도 깜짝깜짝 겁에 질려 되돌아오곤 했다. 자, 이런 표정에서 이런 모습에서 해악성이 느껴지죠. 이러다가 드디어 어느 서슬에 눈길이 딱 부딪혔다. 서슬은 어떤 기운에 라는 뜻이야. 나이든 주제에 나이값을 해야지. 급하게 외면하기도 민망스러워 멀뚱히 마주 쳐다봤다. 그러자 청년이 또 왈칵 물었다. 왜 봐요? 저 말이니까. 늙은 관리도 거울 속에 청년을 건너서 쾌하게 물었다. 그렇소. 왜 보냐 말이요? 청년도 거울 속에 또 되물었다. 아, 네. 그저 어쩌다 보니 눈길이 마주쳤군요. 늙은 관리는 삐죽이 비굴한 웃음을 입가에 떠올렸다. 웃기는? 누가 웃으랬어? 늙은 관리 또 허들부려 웃었다. 넉살이 앵간하니군. 도대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보시다시피 늙은 사람이요. 늙은 관리는 오랜 경험으로 자기보다 힘센 사람에게는 필요 이상 털털하게 대하고 되도록 늙은이 행세라는 편이 관대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렇게 넉살로 대답했다. 늙은 거야 봐도 알겠고 도대체 뭐하는 영감이요? 그저 이럭저럭 삽니다. 늙은 관리는 또 일부러 복덕방 영감투를 내며 능청을 섞어 대답했다. 세발대 쪽에서 두 소년이 킬킬거리고 이발소 주인 박샤미씨도 가만 쓰겁게 웃었다. 도대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야.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다지만 그 앉은 꼴이 뭐요? 거부장이 앉아서 좀 가슴을 쫙 펴고 앉아요. 펴고. 금방 죽어 자빠지더라도 정신만은 제대로 멀쩡하게 가져가야지. 옳은 소리일 것이었다. 늙은 관리는 이르는 대로 하다닥 가슴을 잔뜩 뒤로 젖히고 앉았다. 옳지. 말 잘 듣는다 듯이 청년 한결 부드러운 얼굴이 되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의자에 앉는 것조차 제대로 앉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사회가 뭐 하는 거야? 강요하고 강압하죠. 그치?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한다는 거야. 알았지? 근데 아까 그 늙은 관리가 여기 늙은 관리가 그 외정 싫다는 걔예요. 늙은 관리는 관리체 통해 조금 안 됐다는 생각을 했으나 한편으로는 이런 자격지심에 맹렬하게 반발을 했다. 요즘 세월에 어른애가 어딨고 당하게 되면 별 수 없이 당했지. 결국 저런 청년은 자기 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둘 밖에 없었다. 이별을 마친 손님 하나가 나갔다. 키가 크고 장대하게 생긴 사람인데 주인에게 돈을 내고는 거스름돈도 제대로 못 받고 후덕후덕 도망하듯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키가 크고 장대하다는 것 때문에 더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느껴져? 우습게 느껴지는 거지. 그렇지? 이해되니? 마동석 같은 사람이 찌그러져서 도망간다고 생각해봐. 이해돼? 안 되지? 네. 이발소문 앞에서 건네어 주자 그 손을 쓰리쓰게 웃으며 길 건너편을 주랭랑을 치듯 따라가고 있었다. 손님인 김씨는 잠시 자리를 피해 뒷문으로 통해 늦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면도하는 소녀 둘은 할 일이 없어 멍청이 서 있기가 겁이 나서 빠릿빠릿하게 보이도록 두 눈에 힘을 주고 윗입술 아랫입술을 힘주어 앙다물고 있었다. 빗자루 들고 이발소 바닥을 쓸었다. 주인은 팔짝지를 끼고 팔깍지를 끼고 서 있다가 벽시계와 자기 손목시계를 비교해보고는 나무 의자를 가져다가 그 위에 올라서서 벽시계에 시간을 맞추었다. 되도록 천천히 태엽을 감아주었다. 이렇게 이발사는 갑자기 수런거리고 웬 건설 의욕 같은 것으로 생기가 활발했다. 해학적이고 풍자적이죠. 그죠? 나른한 오후에 어떤 모습에서 막 빠릿하게 돌아가는 모습으로 변하는 거야. 왜? 그 당시에 사회가 막 부지런을 해야 되고 새마을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사회였단 말이야. 그렇지? 도덕을 강조하고 미안합니다. 아무 말은 못해드립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세발대 두 소녀도 이렇게 이발 벗기대로 움직였다. 이발을 마친 손님들은 대강대강 세발을 하고 대강대강 말리고 세발은 모발을 씻는 거야. 머리 감는 거야. 대강대강 정발을 하고 정발은 이제 머리를 다듬는 거야.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듯 나갔다. 그 청년의 말은 과연 1000번 만번 지나간 말이었다. 요즘 세월에 모두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 것이다. 정신들 차리고 빠릿빠릿해야 할 것이다. 썩은 동태 눈알을 해가지고 힘을 걷게 뻗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윗전선을 사이에 두고 빨갱이가 마주 대결하고 있고 원래는 파병을 하고 곳곳에 간첩이 활개를 치는 판에 도대체 이렇게 멍청하게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그 말에 수긍을 하면서도 뭔가 싸늘하고 무서워졌다. 이때 또 문이 열리면서 한 청년이 들어섰다. 어떻게 된 거야? 아직 멀었어? 그는 이발소안을 둘러보다가 청년이 다가가 이렇게 물었다. 오리 굵게 짜진 깜장 모자를 썼고 역시 국방색 잠바를 자꾸를 턱 밑까지 올려입고 깜장색 통이 좁은 바지를 입었다. 얼굴은 펑퍼짐하게 살이 올라 유순하게 생겼으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이것도 묘사야. 그렇지? 묘사. 역시 반들반들 윤기가 나는 단어를 신었다. 어떻게 된 거야? 아직 멀었어? 그는 지우쳐 물었다. 앉은 청년은 거기서 hul기 쳐다보며 도대체 이 사람들 말이 아니군 하였다. 새로 들어선 청년은 벌써 말뜻을 알아듣고 금시 쳐 죽일 듯한 눈길로 이발소안을 휘둘러봤다. 귀하신 분께서 또 한 분 이렇게 나타나자 이발소안은 두 겁으로 싸늘해졌다. 모두 간이 콩알만해져서 조마조마해졌다. 왜? 어쨌기? 도대체 사람들이 정신들이 덜 되먹었단 말이야. 요즘 세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멍청해서들 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두 일방적으로 의해서 해서 그렇지. 도대체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렇게 하면 곤란한데. 이제 두 청년은 완전히 자기들 세상에 된 이발소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했다. 맞았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들어선 청년은 이발 중에 있는 청년 뒤로 바짝 붙어서 낮은 목소리를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 마나 보면 몰라? 모두 동태에 눈알을 해가지고 도대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거든. 청년은 어떻게 된 셈이지 똑같은 소리를 똑같게 실증도 안 내고 되풀이만 하고 있었다.
새로 들어선 청년도 이발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알 생긴 것을 새삼 둘러보려고 하다가 거울 속에서 막 이발을 끝내고 일어서는 늙은 관리와 눈길이 부딪혔다. 그래서 덮어놓고 쳐 죽일 듯한 빠릿빠릿 눈길로 노려보며 물었다. 당신은 뭐요? 보시다시피 늙은 관리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완연하게 반천치 같은 얼굴이 되었다. 바보 같은 얼굴이 됐다는 거야. 완연하게는 뚜렷하게란다. 뚜렷하게. 보다시피 노인입니다. 뭐하는 사람이요? 그저 노인입니다. 뭐하는 사람이냐 말이야? 노인입니다. 노인인 줄 누가 모르? 글쎄 그저 노인이라니까요. 아직 우리네에서는 노인이라면 관대에게 봐주는 습성이 있다. 그자도 이렇게 관대하게 보내주기로 한 모양으로 슬그머니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러나 잡히는 모서리가 없었던지 거울 속에 앉아있는 청년을 건너보며 모두 논산훈련소 같은 곳에 모아두었다가 한두 달씩 대우 마구 두드려 놓아야 하는데 두들겨 패야 한다는 뜻이야. 민주주의랍시고 말이야. 채모 차리고 채모는 체면. 이것저것 찾다가 보니까 이렇거든. 자 여기서 이렇거든이 뭐지? 자세가 불량하다. 기운이 빠졌다. 그렇지? 나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너무 길어요. 봐. 저도 졸려요. 하루 좀 쉬자. 자체적 시간. 그자는 이렇게 관다에게 보아주기라고 해서 청년을 모두 놀라요. 맞았어요. 동감이야. 어느새 늙은 관리는 세발대에 앉아 세발하며 아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조금 궁리하다가 기억이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만두기로 했다. 잠시 조용해졌다. 조용히자 이발소는 더욱 설렁해졌다. 청년들이 주거니 받거니 악악대고 있을 때는 쏘곤대는 소리로 이야기나마 할 수 있었던 세발대의 두 소년도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렸다. 금세 무언가 폭발될 것 같은 위태위태한 것이 잠시 흘렀다. 이러자 청년들 자신도 이 정적이 못 견디겠던 모양이었다. 갑자기 일어서 있던 청년이 세발대 쪽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야! 꼭 논산훈련소 육구 쫄병 부르는 듯한 억양이었다. 늙은 관리와 머열이 허옇게 비늘칠을 하고 대고 문지르던 소년과 그 옆에 손이 비어있는 물 묻은 두 손을 마주잡고 있던 소년이 똑같이 돌아봤다. 너 말이다 너. 청년은 턱으로 하필이면 작업 중인 소년을 가르쳤다. 네, 이리 와. 소년은 비늘질에 누워 눈을 감고 거부장에 앉아있는 늙은 관리를 두고 선뜻 자리를 뜰 수 없어 잠시 미적거렸다. 이리 오란 말이야. 네? 소년은 급하게 달려가 청년 앞에 차렷 자세를 했다. 그 대신 손이 비어있던 소년이 뒷일을 맡아 관리의 머리에 수돗물을 쫙 틀어놓았다. 야! 청년이 다시 그 소년을 불렀다. 깜짝 놀란 두 번째 소년이 돌아봤다. 한 손으로 비누가 품명하게 이르러 노인의 머리를 잡고 있었다. 너도 이리 와. 결국 두 손이 모두 그 청년 앞에 차렷 자세를 했다. 너 몇 살이냐? 17입니다. 한 소년이 대답했다. 넌 18입니다. 그럼 너희 소년이야? 청년이야? 17살 먹은 소년이 용감하게 대답했다. 내 안에 청년 녀석을 밀어. 됐어. 이발소로 두 청년이 들어선 뒤로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감탄사가 나왔다. 됐어. 너 이렇게 빠릿빠릿 해야 한다. 항상 준비 태도로. 알겠습니다. 이런 18살 먹은 소년이 대답했다. 됐어. 늙은 관리는 비누거품을 머리에 입은 채 그냥 꺼부정하게 네이바람을 앉아있고 이발소 안에 어느 사람들은 차마 웃을 수도 없어서 일부러 입술을 안기고 긴장한 얼굴을 했다. 소년 둘이 다시 불러가자 또 이발소 문이 열리면 교통수명 한샘이 들어섰다. 정복을 입고 완장을 차고 가슴에 호각이 너덜거렸다. 이발소 사람들은 어서 오십시오 소리하지 않고 하나같이 난처하고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이 되었다. 그도 오랜 단골 손님이 모양으로 예사롭게 소파에 걸터 앉아 구두끈을 풀다 말고 맹렬한 하품을 한 번 했다. 저편 구석에 서있던 이발소 주인이 쓰디쓰게 웃었다. 쓰디쓰게 웃는 이발소 주인의 표정으로 금방 나름대로 눈치를 차리고 교통수경도 하품을 급하게 끄고 이발소를 휙 질러먹었다. 저건 또 뭐야? 앉은 청년이 거울 속에 있는 청년을 보고 거울 속 깊이 앉아있는 교통수경을 눈짓을 가리키며 물었다. 도대체 사람들이 순경이라는 것까지 저 모양이군. 서있는 청년이 대답했다. 교통순경도 분명 써나란 얼굴이 되어 거울 속에 흘낏 건너다 보았다. 뭘 봐? 거기 여보.
교통순경은 당황했다. 이 사람 저 사람 둘러보려고 했다. 보긴 뭘 봐. 여보 순경나리. 앉은 청년 뒤에 서 있던 청년이 거울 속에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물었다. 비로소 교통순경은 슬그머니 일어났다. 나 말입니까? 그렇소 그래. 그 억양에는 벌써 결정적으로 법적인 가락이 스며 있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는 벌써 인순간에 결정이 냈었다. 대낮에 무슨 일로 이발소에 들어와? 교통순경은 차렷자세를 취하고 몸집을 취하며 금세 교대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교대한 건 좋은데 그 아픔이 뭐요? 낮은 목소리를 달래듯 그러나 여전히 고압적 억양이었다. 교통순경은 대답을 못하고 푸딩딩한 얼굴이 되어 다음 분부를 기다린 듯한 자세가 되었다. 잠시 뒤 순경은 슬그머니 도로 나가고 이발소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앉은 청년은 면도를 마치고 어느새 이발 규정에 어긋나게 귓속을 후비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청년은 여전히 거울 속을 한눈으로 온통 부감하듯 들여다보고 서 있었다. 마침 4시 뉴스가 올려나왔다. 제순태군에서 총격 사건 뉴스였다. 수도 서울의 무장계약 출현. 과연 싶었다. 이발소의 사람들이 일제히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두 청년 쪽을 바라봤다. 귀를 후비던 청년이 침착하게 내뱉었다. 저건 또 뭐야? 서있던 청년이 역시 침착하게 받았다. 개새끼들. 나타난 무장괴한이 개새끼들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여느 때는 민주주의 하다가 이런 일만 터지면 청천벽력이라는 듯 흥분하는 방송 뉴스가 개새끼들이라는 것인지 알쏭달쏭했다. 뉴스는 어느새 서해안의 피라버브들의 소식이 감감하다는 것, 섬 소민들의 생활 실태로 옮아 현재 녹음까지 곁들이고 다음으로 민중당 결국 분당으로 옮아가고 있었다. 귀를 후비던 청년이 침착하게 내뱉었다. 저건 또 뭐야? 서있는 청년이 개새끼들. 잠시 뒤에 어느새 나갔던 늙은이가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사복 차림인데 신분증을 내보이며 두 청년에게 불신검문을 했다. 그들은 신분증을 내보이고 삐죽삐죽 웃기까지 하며 대한민국의 일개 시민임을 밝혔다. 이발소 안의 사람들이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 두 청년은 관명 사칭도 하지 않았고 이렇다 할 월권도 한 것은 없었다. 그들은 모두 빠릿빠릿해지고 항상 준비태세를 가지고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자 강조했을 뿐이었다. 강조하는 방법이 틀렸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죄라는 법조문은 없는 듯했다. 그들은 일단 연행됐지만 곧 석방되었다. 자, 그래서 한 이발소 안에서 일어난 짧은 해프닝을 통해서 당대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사회 현실을 머금다 통자하고 이러한 폭력과 억압에 스스로 길들여져서 그렇죠?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들의 생활의 모습을 머금다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물 간에 뭘 이루어져 있어? 대화 그리고 묘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